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를 둘러싼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6월 5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박차수 씨를 둘러싸고 후보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푸드 스탬프 개혁안 시행이 유력해 소매업계가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시작된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사전 접수가 쿼터 초과로 5일 만에 마감됐습니다. 학자금 융자액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등 학자금 융자 상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공공서비스 탕감 프로그램 이용 기회를 다시 부여할 방침이어서 해당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를 둘러싼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펠팍 정부가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최고 실권자인 데이비드 로렌조 행정관에게 지급한 약 6만 8천 달러의 실비 정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라는 시민의 정보 공개 요구와 관련해 펠팍 정부 로렌조 행정관 지나킴 클럭 등이 정보 공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민활동가 제시 윌로스키가 지난달 22일 뉴저지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펠팍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로렌조 행정관에게 법률 비용 실비 상환 명목으로 67,783달러짜리 수표를 지급했습니다. 이 비용은 과거 펠팍 정부가 로렌조 행정관에게 지급했던 실비 정산보다 몇 배나 치솟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윌로스키가 여러 번 세부 내용 공개를 요구하자 정부 측은 지급 근거용으로 로렌조 행정관이 정부에 제출한 청구서와 영수증 등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근거 서류에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이름 등 핵심적인 내용은 대부분 가려졌습니다. 윌로스키는 일반인으로 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정부로부터 받아갔는데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다며 주민 세금으로 지급된 돈인 만큼 모든 근거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펠팍 정치권을 둘러싼 부정부패 조사도 재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연방수사국은 펠팍 정부 및 정계 고위층을 대상으로 인허가 비리 혐의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오는 6월 5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박차수 씨를 둘러싸고 후보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일 우윤구 펠팍 교육위원은 펠팍 정부에 박 씨의 후보 자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가 후보 등록 서류에 거주지로 기재한 펠팍 클리브랜드 플레이스 선상의 주소에 실제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울러 박 씨가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한 지난 2일 당시 박 씨의 유권자 자격 여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박 씨가 수년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유권자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입니다. 우 의원은 박 예비후보가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면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박 후보가 거주지로 밝힌 펠팍 주소지에 대한 증명서류 일체를 제공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박 후보는 해당 주소의 주택은 내 소유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오는 10일까지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카운티 클럭 오피스가 이를 심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푸드 스탬프 개혁안 시행이 유력해져 소매업계가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푸드 스탬프 예산을 향후 10년 동안 1,290억 달러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연간 630억 달러 수준인 푸드 스탬프 예산을 약 20%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연방정부의 식비 지원 사업인 푸드 스탬프 제도 개혁안으로
1,600만 명의 수혜자가 현재 수령 금액의 절반 이상을 식료품으로 직접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매 판매가 대신 도매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가격에다 일부 배달 비용만 추가되므로 예산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의무 포함 시에는 현재 수혜자 중 100만 명 정도가 자격을 상실해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이 2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푸드스탬프 예산 지출이 줄게 되면 수혜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식품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매업계는 특히 푸드스탬프 지원 방식 변경이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 로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2일 시작된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사전 접수가 쿼터 초과로 5일 만에 마감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6일 다음 회계년도에 배당된 석사용 2만 개, 학사용 6만 5천 개 등 총 8만 5천 개의 H-1B 비자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에 따라 6일 도착한 신청서까지는 심사 대상 신청자를 뽑는 추첨 대상이 됩니다. USCIS는 해마다 4월 1일 이후 주말을 제외한 5일 안에 쿼터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심사 대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USCIS는 이날 정확한 접수 건수와 추첨 일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USCIS는 6일을 넘겨 도착한 신청서와 추후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는 반송하게 됩니다. 다만 H-1B 비자 연장, 변경 신청이나 연간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 신청은 계속 접수됩니다. 학자금 융자액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등 학자금 융자 상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공공서비스 탕감 프로그램 이용 기회를 다시 부여할 방침이어서 해당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PSLF는 융자를 받은 학생이 졸업 후 공무원 또는 교직,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정해진 조건에 부합할 경우 채무액을 탕감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연방정부는 최근 통과한 1조 3천억 달러 예산안을 통해 약 3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책정해 PSLF 활용 기회를 새롭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서류상의 오류나 자격 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한 가정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PSLF 지원자 74만 명 중 3분의 1가량은 해당 페이먼트를 납부한 적이 없어 아예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과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이 민간 융자 회사로 넘어가면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연방당국은 졸업 및 연장 페이먼트를 가진 경우 변경 방법과 지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5월 중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학교 내 총격 사건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의약품을 학교에 배치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아이오와의 사우스 이스트 폴크 고등학교가 교내 전투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상의약품을 비치하고 교사들에게 응급시 처치 사항 등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 내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총격 사건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조짐입니다. 아이오와의 외과 수술 의사인 릭 시드웰 닥터는 학교 안에 전투 현장 비상의약품을 비치하고 총에 맞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최대한 지혈을 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이제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가 마치 전투 현장과 흡사한 분위기가 된 것이 안타깝지만 닥터 릭은 최근 학교들을 방문 교사들에게 상처를 효과적으로 싸매고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치는 2012년 샌디후크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후 한 커네티컷 의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 조만간 미 전역의 중고등학교로 확산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본격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이번 4월이 고난의 4월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 사람은 많고 집값은 뛰는데 매물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국부동산협회는 이번 봄 시즌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예상되는 주택거래 양상을 두고 매물이 나오면 복수의 오퍼가 들어가면서 치열한 비딩 경쟁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리스팅 가격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NAR에 의하면 지난 2월 이후
전국에 걸쳐 잠재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매물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통상 6개월치 물량이 보편적이나 현재는 매물량이 3, 4개월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히 20만 불대 안팎의 주택들은 시장에 나오기가 무섭게 20여 건의 오퍼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의 대기 기간은 지난해 평균 51일에서 현재는 41일로 바짝 당겨졌습니다. 그 결과 주택값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주택 건설도 수요에 못 미쳐 집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연일 반이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단순 불법 체류자와 미입국자도 처벌 없이 추방만 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무관용 지침을 연방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 내 국경 인근 지역에서 체포되는 단순 불체자 및 미입국자들을 일단 풀어준 뒤 국경 밖으로 추방해오던 관행을 전격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모든 미입국자들을 수감해 처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특히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이민구치소 시설을 활용하고 군시설의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도 이날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법무부 산하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증가했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는 37%가 증가해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각종 지표가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최근 들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발표되는 각종 지표가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이 둔화하는가 하면 소매 판매는 3개월 연속 후퇴했고 건설 투자는 연초부터 주춤거리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도 대체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미국의 3월 일자리도 전달보다 크게 둔화했습니다. 미국 국채 장단기물의 금리 차가 최근 10여 년 만에 최소폭으로 좁혀진 것과 경제 성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원자재인 구리의 가격이 올해 들어 6.9%가 하락했다는 것도 좋지 않은 신호들에 속합니다. 유럽의 경우 독일의 2월 산업 생산은 예상을 깨고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기업 경기 신뢰 지수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수년간 대대적인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 성장 지수도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시티그룹이 발표하는 글로벌 서프라이즈 지수는 지난 6일 제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8월 이후 처음이며 이는 경제 지표 전반이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를 상회하기보다는 하회하는 추세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세계시장 경제를 리드해온 미국의 행보가 최근 들어 갈팡질팡하는 트럼프의 말 바꾸기로 인해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앨리슨 김 씨가 2018 미스 캘리포니아 US에 당선됐습니다. 미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페이전트 선발대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펼쳐진 2018 미스 캘리포니아 US 선발대회에서 한인 최초로 앨리슨 김 씨가 미스 캘리포니아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앨리슨 김 씨는 뉴욕에서 패션 브랜드 토리버치에서 마케팅 분야에 발을 들였으며 LA로 건너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15년부터 각종 미인 선발대회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올해 드디어 미스 캘리포니아 왕관을 쓰게 됐습니다. 올해도 미국에 상륙하는 허리케인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기상 전망이 나왔습니다. 매년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을 가장 먼저 예보하는 콜로라도 주립대는 5일 2018년 모두 14개의 열대성 폭풍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7개는 허리케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평균인 열대성 폭풍 12개, 허리케인 6개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인데 이 시기를 벗어난 열대성 폭풍이나 허리케인의 상륙 가능성도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는 지난해 11개의 열대성 폭풍과 4개의 허리케인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17개의 열대성 폭풍과 10개의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한 해에 10개 이상의 허리케인이 발생한 것은 1893년 이후 124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4월 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7일 오후 5시 30분경 트럼프타워 50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동영상을 보면 50층 창문 밖으로 화염과 연기가 솟아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현장에는 20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했습니다. 불길은 3시간 후인 9시경 잡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50층에 거주하던 남성 토드 브레스너가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봄방학 여행에서 돌아오는 40여 명의 고교생을 태운 전세버스가 뉴욕시 동쪽 롱아일랜드에서 육교를 들이받는 바람에 6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고는 지난 일요일 오후 9시경 레이크뷰 지역 서던 파크웨이 선상을 달리던 버스의 앞지붕이 육교에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버스의 윗부분이 충돌한 점을 들어 사고버스 운전자가 상업용 차량의 높이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육교 밑을 통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육교의 천정 높이는 10피트였습니다. 브루클린 한인 청과상에서 2인조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흑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34분경 브루클린 처치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하는 애플 푸드마켓에 침입해 권총을 보여주며 위협한 뒤 점원으로부터 $600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은 같은 달 21일 오후 10시 40분경 애비뉴 뒤에 있는 비스마트 푸드마켓에서도 점원에게 권총을 보여주며 현금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그냥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 뉴저지 한인 사회인 야구리그가 7일 팰리세이즈 팍 야구장에서 개막해 7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리그에는 라이언스, 브루어스, 슈퍼베이스, 어태커스, 타이거스, 포세이돈 등 6개 팀이 참가 11월 3일까지 경기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경기 일정은 뉴저지 한인 사회인 야구리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앤드류 코무 주지사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가 가톨릭 뉴욕 대교구의 자선단체와 손을 잡고 새로운 이민자 무료 법률 서비스인 프로보노 리걸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고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LDP는 이미 6,000건 이상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민간단체인 가톨릭 자선단체의 가세로 더 많은 자원봉사 변호사와 법대생 인력을 확보하게 돼 법률 상담 클리닉 등 무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올 상반기 네일업계 트렌드와 신제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2018 봄네일 스파쇼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8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상품과 기술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일회용으로 개별 포장된 천연 성분의 스파 제품이 대거 출시됐으며 이외에도 속눈썹 연장술, 스킨케어, 반영구 화장 등 부가가치 창출 아이템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뉴욕 한국 라이온스 클럽이 8일 플러싱에 있는 이훈 안과와 함께 117명에게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눈의 날을 맞아 이날 열린 무료 검진에는 이훈 안과가 백내장, 녹내장, 안압 등 안과 진료를 진행했으며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 15명이 검진 도우미로 참여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뉴욕시 교육국의 학부모 조정관이면서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최윤희 공동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직업은 뉴욕시 교육국의 영어로는 페어 코디네이터에서 행정가면서 교육관이고요. 교육가고 그리고 한국말로는 학부모 조정관.
그리고 봉사활동으로는 제가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이라 방금 말씀하신 그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좀 네. 궁금한데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그러니까 교육의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누구한테 말할 게 필요하잖아요. 말할 사람이. 근데 한국 분의 문화상 그거를 그러니까 자랑은 금방 하시는데 네네. 어려운 일은 그거를 쉐어를 잘 못하세요. 그렇죠. 그러실 경우는 이제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핫라인을 통해서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정기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우리가 뉴욕시 교육국의 가장 최근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네네. 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 펀레이징이면서 또 1년의 행사인 스승의 날 네. Teachers Day Celebration을 통해서 뉴욕시 교육감 또 교장, 교사 그 중요한 분들을 다 모시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젠다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다 해서 아주 큰 네트워킹이면서 파워를 보여주면서 또 그거를 통해서 학부모하고 교장하고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네네. 그런 아주 복합적인 맥락을 가진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학교 교장과 학부모가 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가 봐요. 그거는 사실 네네. 이제 그 교장하고 가까워지는 거가 쉽지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어려울 왜냐하면 텐데. 네. 만약에 엘레멘터리 스쿨 같으면은 그 홈룸 티처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협회는 모든 교장이나 그런 고위급 교육국 분들을 다 초대합니다. 무료로.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담임쌤의 티켓을 사줘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이 사셔도 오셔도 되고 그래서 그 가까운 그 같은 테이블에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아주 그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고 네네. 가깝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그 미국이라는 거가 모르면은 무서운 미국 아저씨지만 알게 되면 아주 친구같이 친한 그런 사교를 통해서 그 신분이나 관계가 네네. 갑자기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학교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나 모든 게 있으면은 다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우리 학부모협회는 그 지금 옛날에는 27년 올해가 5월 24일 날 27회째 스승의 날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선배들께서는 맨 처음에 미국에는 왔는데 말을 안 통하니까 한국식으로 우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러면서 학교랑 돈독한 관계를 가졌는데 또 제가 또 그 뉴욕시 교육국에서 일하고 그런 15년 전서부터는 그 체제가 달라져서 우리가 원하는 거 뭐 동해 표기, 교과서 동해 표기라든지 또 한국어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복합적인 거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를 오시는 분 자체가 지금은 아주 가문의 영광같이도 생각하시고요. 네. 교육자들도 그리고 한번 오신 분은 또 그렇게 그 파워에 대해서 사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잘 알고 그러게 되면은 교장 선생님하고 돈독한 관계를 가지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되고 네. 또 아이들은 또 교장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좀 그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업으로 갖고 계시는 그 학부모 조정관은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학부모 조정관은 네. 그 전 시장 되시는 브룸버그 시장이 2003년도에 학교의 문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학교 안에 학부모 조정관, 영어로는 페어런트 코디네이터 이분들은 학부모를 교육하고 학부모의 어려움을 상담해서 그거를 바로 교장과 의논해서 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입니다. 네네. 그러기도 하고 또 학교에 부모가 왔을 때 어디로 가야지 이 문제는 어디에 가서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는 뭐 선생님한테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디인한테 훈육주임 네. 아니면은 또 카운슬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카운슬링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내비게이터 같은 것도 하고 또 커뮤니티랑 또 학교를 또 그 같이 연결하는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그럼 네. 정말 학교하고 학부모 사이에 있는 그런 다리 역할도 해주시면서 그렇죠. 또 어려움이 있을 땐 또 해결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정말 미국 학교 교육에 이제는 한인 학부모들이 또 얼마나 참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 한인 학부모 중에서 한 10% 정도는 네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문화상 또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국의 문화상 그냥 학교에서 안 부르면은 편안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똑같고 사람이 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거기가 이 행정구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네. 미국의 교육은 학부모를 파트너라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를 오픈해서 한 달에 한 번 PTA 모임이나 아니면 워크숍을 통해서 자꾸만 그 학교로 초청을 하고 학교에서 중요한 정보, 자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가 아니면 학부모가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계속 그거를 가르치게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녀들은 지금 보기에는 어항에 있는 예쁜 금붕어 같지만 얘네들이 커서 고래도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세계를 나갈 건데 우리 부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아이들 뒷바라지만 해주고 배우지를 않으면 그거가 그 레벨이 안 맞게 되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항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학부모를 교육하고 또 무슨 시스템이 바뀔 경우에 또 학부모를 초청해서 그거를 알려주고 그렇게 네.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한 10% 정도밖에 좀 참여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네. 정도면 굉장히 좀 저조한 거죠. 저조한 거죠. 근데 네. 그거는 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잘 모르시니까 네네. 그러는데 학교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부모들이 많이 학교를 드나들고 그 선생님이나 교정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주 그 어디 가서든지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이 자녀들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교에서 자신 있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가서 리더십을 되는 거지 학교에서 준육이 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도 억울함을 당했든지 친구한테 억울함 당했는데도 그냥 그게 속에 있던 애들이 나가서 성공하는 거는 별로 그거는 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사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네, 예. 아니 보통 이제는 사춘기 때가 되면은 네. 엄마나 뭐 아빠가 이게 학교에 오는 거를 조금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저도 네. 싫어했었어요. 그럼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뭐 그거는 싫어하는 거는 네네. 그 자녀의 그거는 사춘기로서 네. 부모랑 떨어져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내보내. 그거는 자녀의 의견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할 그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우선 학교를 자주 오셔서 그렇게 대화가 적어지는 그런 시간에 네. 자녀에 대해서 모르고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 못하고 그러는 거는 너무 곤란한 그런 그렇죠. 그럴 그것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오셔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화를 여느냐. 옛날에는 너 이거 해 이렇게 그랬으면 지금은 할 수 있니? 이렇게 손님 대하듯이 네, 네. 커스터머 서비스 같이. 그리고 뭐 친구랑 노는지도 모르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다 해서 네. 친구들을 이렇게 해서 그 대화를 하겠고 아이들은 대부분 특히 사춘기는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을 때 굉장히 마음이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맛있는 거를 사주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또 아이들이 싫어해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미국은 사실 질문하는 사람한테는 좀 해답을 주는 편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는 자녀의 의견이지만 부모는 부모로서의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 학교를 자주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느라고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네. 또 못 들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윤희 공동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4월 9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